네,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이비즈니스 오늘은 그 이비즈니스 보안 전략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그 강의 목차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좀 정리하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정보 보호, 정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라는 그 환경을 먼저 이제 보시면 네트워크라는 환경이 우리가 이제 하는 행위들은 이제 그 정보제라고 하는 그 정보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민감한 데이터, 중요한 데이터 이런 것들은 이제 암호화가 이제 필요한다. 더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보를 이제 보호하고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해서 이제 암호화, 인크립션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자, 이러한 그 인크립션 하는 그런 방법에 크게 이제 대칭키 암호화와 그 다음에 이제 공개키 암호화 이제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대칭키 이제 암호화는 하나의 키를 이제 쓴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런 하나의 키를 사용해서 뭐 그런 데이터를 주고받는 어떤 그런 그 프로세스가 전반적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빨리 처리가 이제 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지만 반면에 이제 내가 그 평문 원래 문서를 암호화 시켜가지고 시킬 때 쓴 그 키를 수신자가 사용해서 이제 원래 평문으로 이제 복호화 시켜야 되는데 그럼 그 키를 이제 어떻게 이제 주고 받을지 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분실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이제 또 뭐 해킹을 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단점이 존재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 대칭키 암호화는 이제 어떤 그 특정한 어떤 그룹 관계가 있는 어떤 그런 집단에서 이제 많이 이제 활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개키 암호화는 이제 대칭키 암호화와 이제 비교했을 때 키를 이제 두 개를 쓴다고 했고 그 키가 공개키하고 이제 개인키 두 개 키가 이제 쌍으로 이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사람이 키를 가지고 암호화 시켜서 받는 사람이 그걸 복호화 시킬 때 또 다른 키를 쓰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좀 더 프로세서가 이제 복잡한데 복잡함과 동시에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보 보호의 관점에서는 이제 그 보안이 좀 더 높다. 그런 이제 장점이 이제 있다고 말씀드렸고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전반적인 프로세스 이제 과정이 좀 더 이제 느리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이러한 그 방식을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써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자서명과 이제 해시 함수입니다. 전자상거래상에서 이제 전자서명 같은 경우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A가 B에 어떤 데이터를 보낼 때 공개키를 가지고 암호화시킨 걸 A의 어떤 개인키로 한 번 더 암호화시켜가지고 A의 개인키로 한 번 더 암호화시킬 때는 이제 A가 내가 이걸 이제 암호화했다는 그 전자서명을 이제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암호화된 그 데이터 정보가 이제 수신자한테 갔을 때 그 다시 또 키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복호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게 이제 공개키 암호화의 이제 전자서명 관련된 기술이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해시 함수를 쓰면 그 전반적인 단계는 이제 똑같은데 해시 함수를 쓰면 이제 해시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그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원래 그 암호화된 문서와 해시 다이제스트 이게 이제 쌍으로 또 이제 이루어지고 중간에 그래서 이제 어떤 데이터의 변조나 복제 뭐 다른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게 이제 불가능하게 또 만드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의 학습 목차를 이제 먼저 보시도록 하죠. 오늘은 주는 보안 기술 활용입니다. 보안 기술 활용에 대한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전자서명과 디지털 인증서를 이용한 PKI를 해서 Public Key Infrastructure 약자인데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뭐 퍼블릭 키, 공개 키 기반 구조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제 PKI라고 씁니다. 일반적으로.
자, PKI 인증 개념과 이제 기본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보안 기술 중에 하나인 안전한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SSL 기술은 여러분들 그 HTTP 하고 또 이제 같이 쓰는데, SSL은 그 Secure, 이제 Secure Socket Layer 뭐 그 약자입니다. 약자고, HTTP는 이제 Hypertext Transfer Protocol, 여러분들 뭐 그 웹상에서 이제 그 HTML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기술인데, 그게 이제 보안이 좀 더 추가가 된 게 HTTPS입니다. 두 개가 HTTP와 SSL이 이제 합쳐진 게 HTTPS죠. 자, 그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화벽이나 뭐 침입 탐지 시스템, 그 엔타이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본 그런 보안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학습의 주요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안 기술에서 자, 보안 기술에서 이제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이제 인증이라고 하는데, 이 PKI가 뭐냐? 자, PKI는 공개 키 기반의 어떤 서명이 가지는 어떤 그런 그 문제점들이 있는데, 앞에서 뭐 이전 이제 강의에서 뭐 철수와 영희가 데이터를 뭐 서로 주고 받을 때 공개 키가 실제로 이제 사용이 되고 개인 키가 또 이제 뭐 사용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했었죠. 문제가 뭐냐면 철수가 앞에서 철수의 공개 키가 그게 정말로 이제 그 철수가 실제로 만들어서 배포했는지, 예? 철수의 신원에 대한 어떤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없다는 거죠. 온라인 거래에서는 당사자 간의 대면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신원 확인에 대한 중요성은 이제 중요성이 이제 훨씬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신원을 알 수, 누군지 알 수가 없죠. 누가 그걸 했는지. 그래서 어떤 믿을 수 있는 인증 기관이 개입된 인증, 여기 예? 인증이죠. 인증 절차가 이제 필요하더라. 그 가장 대표적인 인증 기법이 공개 키 인프라 기법이랍니다. 여기 있죠. PKI가 퍼블릭 키는 공개 키죠. 공개 키. 인프라스트럭처, 보통 인프라 많이 쓰죠. 공개 키 인프라 기법이다. 자, PKI는 아니면 PKI 인증이랍니다. 인증. 자, 제3자 인증 기관인 제3자 인증 기관은 이제 CA랍니다. Certificate Authority. 제3자 인증 기관인 CA가 해당 키 세트가 하면 이제 공개 키와 개인 키죠. 실제 소유 여부를 통해 사용자 신원을 확인하는 기법이다. 즉 CA가 철수가 실제로 그 공개 키를 만들어서 했는지 그 인증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 소유 여부를 신원 확인을 통해 가지고. 자, 우리가 이미 잘 알려진 그 CA로서 베리사인, 뭐 그다음에 금융 결정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알려진 그러한 CA 그런 방법들입니다. CA는 이제 사용자 인증 수단으로서 사용자를 인증을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면서 디지털 인증서를 발급하는 데 사용이 되고, 사용자 이름이나 사용자 뭐 공개키 유효기간, 발급 일자, 그 다음에 CA 디지털 서명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디지털 인증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제 그 공인 인증서 이런 이름으로 이제 사용되고, 일종의 이제 공인 인증서는 이제 우리 그 일반 문서로 따졌을 때 인감 증명서라고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디지털 인증서를 이제 뭐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이제 혼용되는 게 인감 증명서입니다. 인감 증명서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개인이 이제 본인이 어떤 뭐 직접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법률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대리로 하게 할 때 관리 문서에 사용한 어떤 도장의 그 인형이라 하죠. 관공서나 이 동사무 보통 이제 그 어디죠? 저기 주민센터에 미리 이제 신고해 놓은 이제 그 인감과 이제 일치하는지를 이제 증명하는 거죠. 그게 이제 디지털 증명 인증서와 이제 같은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거다. PKI 그 인증 절차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사용자가 공개키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공개키와 개인키를 만든다. 개인키는 이제 암호화 시켜서 이제 안전한 곳에 이제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공개키는 어떤 자신의 신상 정보와 같이 첨부해서 CA에 인증 요청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CA는 인증기관은 사용자 관련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별로 뭐 이상이 없으면은 사용자 공개키와 기타 신상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여기 디지털 인증서를 발급을 합니다. 디지털 인증서가 이제 CA에 의해서 이제 발급이 되고 내용에 어떤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디지털 인증서로부터 이제 해시 다이제스트를 이제 산출을 하고 앞에서 이야기한 CA의 개인 키로 디지털 서명을 이제 추가를 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CA의 전자 서명한 디지털 인증서가 사용자한테 이제 전달이 되죠. 결국 이제 소비자가 인증 요청을 하면 디지털 인증서라고 하는 게 다 이제 확인된 인증서를 소비자한테 이제 주는 그런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기 있는 소비자가 은행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온라인 거래 시 신원 확인 요청을 받게 되겠죠. 전자상거래상에서. 그러면 소비자는 CA로부터 발급받은 디지털 인증서를 제시를 하면 여기서 이제 저기 전자상거래 사이트나 뭐 상점, 은행 이런 데서 비교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뭐 결과적으로 PKI 인증을 사용해가지고 사용자의 어떤 공개키를 거래 당사자가 아닌 인증기관이 제시함으로 해서 뭡니까? 정보 보안에 있어서 어떤 메시지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뭐 유지함과 동시에 사용자 인증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에서 전 시간에 이야기한 공개키 암호화 방식과 좀 차별화가 이제 될 수 있다. 예, 이 PKI 인증 절차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한 내용들을 좀 글로 이제 표현을 해둔 내용들입니다. 예, 같은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HTTP하고 이제 SSL 디지털 인증서라고 하는데, HTTP는 Hypertext Transfer Protocol. 이 프로토콜 하면 이제 뭐 앞에서도 나왔는데 프로토콜은 이제 규칙입니다. 규칙. 예. 하이퍼텍스트가 이제 뭡니까? 웹이죠. 웹은 뭘로 만들어졌냐? 웹은 HTML이라고 하는 웹 언어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HTTP는 즉 HTML을 전송하기 위한 통신 규칙입니다. 통신 규칙. 우리가 이제 보통 인터넷 웹 브라우저에 웹 주소를 이제 입력을 하면 여기서처럼 뭐 abc.com 이렇게 뭐 작성을 하면 여기 만약에 이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HTTP 그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근데 HTTPS는 S가 붙었죠. S는 여기 있네요. Over Secure Socket Layer의 약자입니다. Secure는 말이죠. 이제 보안이죠, 보안. 예?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보안이 더 강화된 HTTP다. 예,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https abc.com 자, 이렇게 시작하면 HTTP라고 하는 거는 암호화가 되지 않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이제 서버와 사용자, 클라이언트가 주고받는 메시지를 감청당할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서버의 비밀번호를 전송하죠. 아니면은 뭐 중요한 어떤 그런 기밀 문서, 예, 기밀 문서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뭐 보는 과정에서 뭐 모르죠. 네트워크상에 있다 보니까 악의적인 감정이나 데이터의 변조 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죠. 예. 자, 이를 암호화를 통해 보완시킨 것이 HTTPS고, HTTPS하고 SSL은 보통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거는 뭐 맞기도 하고 맞기도 합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예. 이거 뭐냐면 이제 HTTPS와 SSL이 맞기도 하고 같이 쓴다는 말이 이제 맞기도 하고 틀리다는 말이 우리 인터넷하고 웹하고 이제 같은 의미죠. 우리 뭐 인터넷 썼다 하는데 인터넷을 쓰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제공해주는 웹 서비스를 썼다 이제 그 말인데, 예. HTTPS도 SSL 프로토콜 위에서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보통 이제 뭐 같은 형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SSL 인증서는 디지털 인증서는 이제 클라이언트 이제 웹 브라우저입니다. 서버 간의 통신을 제3자가 보증해주는 전자화된 문서다. 예? 클라이언트가 이제 사용자인데, 클라이언트가 이제 서버에 접속한 직후 이제 서버는 클라이언트한테 이 인증서 정보를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개인 디지털 인증서와 이제 뭐 유사한데, SSL 인증서는 뭐 이런 정보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정보, 인증서를 발급한 그 기관, 서비스 도메인 같은 거, 서버 측 공격기 내용이나 공격기 암호화 방식, 예. 사용자 클라이언트는 이제 이 인증서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검증한 후에 그 다음 이제 행동을 하면 되거든요. 보통 이제 SSL 디지털 인증서 이제 사용하는 그 서버들은 이제 뭐 금융기관 서버, 은행 사이트 같은 경우 이제 접속하게 되면은 여기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웹 브라우저 하단에 이제 여기 자물쇠, 이렇게 자물쇠로 이제 모양의 아이콘이 나타나는데, 이 인증서 정보를 통해서 서버가 이제 믿을 수 있는 서버인지를 이제 확인 가능하게 해주는 그겁니다. 따라서 이제 SSL 디지털 인증서 이용했다 하면은 뭐 이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좋은 점들이, 통신 내용이 공격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이제 막을 수 있고, 사용자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려는 서버가 신뢰할 수 있는 서버인지를 판단할 수도 있고, 통신 내용의 악의적인 변경을 이제 방지할 수도 있고, 이 결국 이제 이러한 사이트가 이제 믿을 수 있는 서버에 있는 것인지 이제 그걸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금융 거래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하죠, 사람들이. 실제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제 뭐 미국의 이제 제일 큰 은행이죠. 이게 이제 요것만 확인을 해도 문제가 안 생겼을 건데, 예전에 이제 뭐 피싱 사이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피싱 사이트 가면 이런 SSL 디지털 인증서가 이제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 잘 확인 안 하다 보니까 이 사이트 가가지고 저기 패스워드 아이디 뭐 다 이렇게 입력해서 이제 로그인 해가지고 자기 은행 뭐 하는데, 그 패스워드 그 아이디가 이제 다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인크립션 이제 암호화되어서 이제 우리가 표시가 되는데, 그 가짜 사이트에서는 이제 믿을 수 없는 그런 사이트에서는 그게 이제 원 데이터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해커가 이제 그대로 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SSL 디지털 인증서도 이제 PKI 인증서하고 이제 유사하게 서버 신원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CL을 통해 발급이 되고, SSL을 이제 담당하는 뭐 대표적인 기관으로서는 이제 시멘틱, 코모도, 뭐 고데디, 뭐 글로벌 사인 뭐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지금까지 뭐 암호화 기법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했는데, 암호화 기반의 보안 기술하고 더불어서 이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이제 네트워크 보호 장치들이 또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러한 예로 이제 방화벽, 그 다음에 잠시만요. 예, 방화벽, 그 다음에
침입 탐지 시스템, 그 다음에 엔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방화벽은 뭐 가장 잘 많이 이제 듣는 그 용어 중에 이제 하나일 겁니다. 예. 방화벽은 이제 보안 수준이 이제 상이한 컴퓨터 네트워크들 간에 어떤 그런 트래픽을 통제함으로써 이제 보안 위험 요소를 걸러내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 장치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트래픽을 이제 우리 조직의 기업 네트워크에 들어오고자 하는 외부 트래픽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자, 이런 트래픽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유입과 유출 데이터, 패킷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유입 들어오는 거, 유출 나가는 거죠. 예. 유출 데이터 패킷에 대한 출발지나 목적지를 점검하는 이제 패킷 여과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는 이제 패킷 스위칭을 쓴다 했죠, 옛날에. 옛날 강의, 이전 강의에서 그 패킷에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출발지, 목적지를 이제 보는 거죠. 이러한 기법과 특정 어플리케이션, 커뮤니케이션 것을 이제 여과하는 어플리케이션 기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한 어플리케이션, 뭐 파일 공유 프로그램이나 메신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여과를 해주는 어플리케이션 기법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무나 들어오고 아무나 나가고 이렇게 못하고, 목적지에 따라, 출발지 목적지에 따라서, 아니면 특정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아예 못 쓰게 이렇게 여과를 시키는 그런, 어째 보면 복잡하지 않고 좀 단순하지만 뭐 또 명확하게 어떤 보안에 대한, 네트워크에 있어서 보안 장치를, 보안에 대한 부분을 이제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법이죠. 침입 탐지 시스템은 인터넷 통해서 컴퓨터에 침입한 해커 공격이나 이제 악성 네트워크 트래픽 탐지하는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여기. 보통은 이제 방화벽 여기 안에, 여기 방화벽 안쪽에 설치되어서 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트래픽에 방화벽이 못 끌어내면 탐지되지 않은 것들, 뭐 그런 비인가 행위를 분석해서 여기서 이제 그 한 번 더 걸러주는 어떤 그런 역할이죠. 여기서 뭐 앞에서 이야기한 뭐 도스 같은 공격 탐지나 대응도 이제 가능하고, 뭐 이러한 그 의심이 가는 행위가 발견되면 관리자한테 즉시 이제 통보하는 그런 기능도 이제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안티바이러스 이제 소프트웨어죠. 이거는 여러분들 뭐 일반적으로 컴퓨터 있으면 보통 많이 이제 설치되어 있는데, 뭐 컴퓨터 바이러스나 기타 악성 코드들 이제 검출해내고, 뭐 이 침입 같은 거 이제 저지하고 또는 제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예. 이 안티바이러스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제 뭐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이러스 관련된 그 파일을 수시로 이제 업데이트 해주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직 내 모든 컴퓨터에 적용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이제 사전에 차단하는 거죠. 이 바이러스라는 게 계속 이제 막 다른 형태로 막 나오니까 그 바이러스 파일을 매번 이제 업데이트, 정의를 해주는 거죠. 정의를 해가지고 이런 바이러스는 조직 내에 이제 다 적용을 시켜서 이제 전파가 못되게 아예 차단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이 이제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그 강의는 그 이 비즈니스 보안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 비즈니스에서 보안 관련한 뭐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술들 중에서 PKI 공개키 이제 인프라 PKI 인증에 대한 그 개념과 이제 기본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웹 서비스를 좀 더 이제 안전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쓰는 이런 웹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정말로 믿을 만한 웹 서비스인지 그런 웹사이트인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SSL 기반의 웹 인증, 인증을 이용한 이제 HTTPS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HTTPS는 HTTP 더하기 이제 SSL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개가 뭐 좀 유사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근데 좀 차이는 있다. 자, 그 외에 이제 네트워크와 시스템 보호 장치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화벽이라고 하는 부분. 어떤 조직에 내부 네트워크가 있고 외부 네트워크가 있으면 그 사이에서 이런 그 트래픽들을 이제 검열을 해서 이제 들어올 거 나올 거 유출과 들어오는 데이터 나가는 데이터 유출 유입의 목적지와 이제 출발지에 따라서 이제 점검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 그 다음에 보통 방화벽 안쪽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이제 침입 탐지 시스템, 즉 방화벽에서 이제 걸러내지 찾지 못한 어떤 그런 트래픽을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이제 걸러주는 거죠. 그런 이제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개인 컴퓨터나 뭐 일반 이런 PC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제 엔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엔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컴퓨터 바이러스나 이제 악성 코드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검출해내고 이런 새로운 것들이 생성되었을 때 매번 그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해가지고 조직 내부 전반적으로 이제 다 이제 알려줘서 이런 그 이름이 있는 코드는 악성이니까 이제 조심을 하셔라. 아예 못 쓰게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그런 엔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다음 시간은 또 이제 또 새로운 주제로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블록체인은 이제 뭐 인터넷 기반, 차세대 인터넷,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뭐 나중 강의에 이제 하게 될 그런 핀테크 그런 시대에서 어떤 블록체인의 활용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블록체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그 기술적 배경,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분야에서 이제 활용이 되는지 이 정도 수준에서 아주 블록체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을 때 블록체인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새로운 주제로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